지금까지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할당해보자 라는 관점의 메모리 관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스와핑과 연속 메모리 할당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단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접근 방법으로서 페이징이라는 메모리 관리 기법이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페이징은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메모리 공간을 잘게 나누어서 비연속적으로 실제 메모리에 할당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이고요. 그 잘게 나눈 것의 단위가 페이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페이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징 방식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면 실제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는 각각의 페이지들이 실제 메모리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프로세스의 입장으로 보면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 흩어져 있는 페이지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메모리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프로그램의 실행이 효율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징 메모리 관리 기법에서는 프로세스가 바라보는 메모리의 주소 공간과 실제 메모리의 주소 공간을 논리 주소와 물리 주소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고 그들 사이에 변환을 통해서 메모리 참조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참조 기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페이징은 효율적인 메모리 할당과 프로세스의 효율적인 메모리 참조라는 두 가지 메모리 관리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모리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페이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컴퓨터 시스템의 메모리 주소라는 개념을 프로세스의 논리 주소라는 것과 실제 메모리의 물리 주소로 분리하여 동적으로 논리 주소가 물리 주소에 재배치되면서 할당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요. 또 모든 메모리 참조에서 주소 변환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소프트웨어가 아닌 그 변환을 해주는 전용의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 즉 MMU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페이징을 통한 메모리 할당을 아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바라보고 있는 메모리 공간, 즉 논리 주소 공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크기의 페이지들로 나누어지게 되겠고요. 각각의 페이지들은 실제 메모리에 연속된 위치가 아닌 각각의 페이지별로 임의의 위치에 저장되고 할당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저장된 메모리의 그 위치 영역을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프레임의 크기와 페이지의 크기는 일치하는 것이고요. 단지 우리가 부를 때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을 얘기할 때는 그 단위를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메모리에서는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 운영체제에서 이 페이지와 프레임의 크기는 보통 4KB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할당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운데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입니다. 즉 할당은 이렇게 비연속적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단편화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는 자기는 연속된 위치의 메모리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각각의 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매번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지만이 이 프로세스는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가 실제 메모리에는 어떤 프레임에 저장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매핑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이 바로 페이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보면은 페이지 0, 1, 2, 3이라는 4개의 페이지가 이렇게 인덱스로 주어지고 그 어레이의 각각의 인덱스에는 이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는 프레임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은 어떤 어레이인데 프레임 번호를 담고 있는 어레이고 그것의 인덱스는 페이지 번호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서 이걸로 인덱스로 바로 서치가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2번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는 3번 프레임을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페이징 기법에 따라서 메모리를 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주소 값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전의 주소 값이라는 것은 한 바이트의 위치를 나타내는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징 기법에서는 실제 우리가 어떤 변수를 접근할 때는 그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실제 어떤 바이트 주소를 알아야 되긴 하지만 이것들이 페이지 단위의 묶음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먼저 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이 변수의 실제 바이트 위치는 페이지 안에서의 위치와 이 프레임 안에서의 위치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메모리 주소 비트들 중에서 페이지 크기에 해당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페이지 크기가 4KB 라면 10비트가 될 것이고요. 이 10비트, 전체 32비트 주소 중에서 10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의 비트들을 페이지 번호로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의 비트들은 한 페이지 내에서 각 바이트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주소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 주소 변환을 할 때 이 전체 주소를 다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번호만 실제 물리 주소의 프레임 번호로 변환을 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의 위치, 한 각각의 바이트, 즉 각각 변수들의 위치는 실제 논리 주소에서의 페이지 내에서의 위치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할 때 32비트 전체 주소를 변환하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32비트 중에서 10비트를 제외한 12비트에 해당하는 정보만을 페이지 테이블에 유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본 그림이 페이징을 통한 메모리 할당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이 그림은 페이징을 했을 때 주소가 변환되는 과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프로세스가 CPU를 통해서 실행될 때 프로그램의 코드나 데이터를 참조할 필요가 있게 되면은 프로세스의 논리 주소 값으로서 그 코드나 데이터의 위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 메모리에 저장된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모리에 저장된 위치의 주소 값을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주소 변환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에서 이 주소의 구성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우리가 변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전체 주소가 아니라 이 페이지 번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주소에 대해 가지고서 실제 페이지 안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옵셋 부분을 제외하고 페이지 번호 부분만을 이용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하게 되면 여기에 프레임 번호라고 실제 물리 메모리에 프레임 단위의 어떤 번호,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 이 프레임 번호에다가 논리 주소에 있는 페이지 안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 아래쪽 하위 비트 부분을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 넣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실제 물리 메모리에서 이 데이터가 이 주소에 저장된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그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때 페이지 테이블에서 페이지 번호라는 것을 인덱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프레임 번호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전체 페이지 테이블을 서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덱스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논리 주소 공간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 페이지가 있을 수 있고 데이터가 없는 페이지가 있을 수 있는데 페이지 테이블에는 모든 페이지들의 엔트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크기가 프로그램 크기와 관계없이 다 일정한 크기이면서 꽤 큰 사이즈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 테이블의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는지가 좀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그림만 놓고 보면은 CPU라는 하드웨어와 메모리라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와는 별도의 위치에 페이지 테이블을 위한 정보들이 저장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은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크기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모리 영역에 이 페이지 테이블을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메모리의 위치 한 변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 메모리를 먼저 접근해서
그 논리주소와 물리주소 변환 작업을 거친 후에 실제로 그 메모리를 접근하는 두 번 메모리를 접근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후에 페이지 테이블 구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페이징 기법의 성능상의 주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제목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페이징 작업을 하는 그 주체는 운영체제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MMU라고 하고 있는 하드웨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우리 주소, 메모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주소를 낸다는 것은 매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령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소 변환을 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즉 수십 개의 명령어가 다시 실행된다는 것이 리컬시브하게 매우 복잡하게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소 변환 작업은 별도의 하드웨어인 MMU를 통해서 CPU에서는 논리주소가 그냥 나온다면은 MMU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물리주소가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페이징 기법은 프로세스가 필요한 메모리 공간을 페이지 단위로 나눠서 비연속적으로 할당하고 또 MMU라는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인 메모리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페이징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단점 혹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징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프로세스에게 매우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메모리 관리 방법입니다. 즉 사용자나 프로그래머나 프로세스는 이제 시스템이 페이징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실제 메모리에 어떻게 할당될지를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는 논리주소 공간이라는 연속된 메모리 공간만 이해하고서 함수를 호출한다든가 변수를 접근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페이징 관리하는 MMU 같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주소 변환을 해서 실제 메모리에 그 값을 읽고 쓰는 작업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나 프로세스가 시스템의 메모리 자원을 매우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페이징의 특징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비연속적으로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할당하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 상에서 외부 단편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 기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메모리를 할당하는 그 단위가 페이지라는 단위로 할당되고 그 페이지가 몇 바이트로 작은 게 아니고 보통 4kB의 비교적 큰 단위이기 때문에 페이지 안에서는 단편화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페이지가 4kB인데 우리가 10kB의 메모리를 필요하는 프로세스라면은 페이지가 2개 하고 2kB가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가 3개가 할당되어야지만이 10kB 메모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할당된 페이지는 2kB만 실제로 프로세스가 사용하고 나머지 2kB는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낭비는 필수 불가결하게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연속적인 할당을 통해서 발생하는 외부 단편화에 비해서는 비교적 작은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부 단편화를 줄이고자 하면은 할당되는 단위인 페이지의 크기를 작게 하면은 내부 단편화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페이지 크기를 줄이게 되면은 이 페이지 주소 변환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 개수가 커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실제 운영체제에서는 대부분 4kB의 페이지를 유지하고 그 정도 안에서 벌어지는 내부 단편화는 우리가 감수하거나 무시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볼 만한 몇 가지 개념이나 용어를 더 추가로 살펴보면요. 프레임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은 페이지 번호를 인덱스로 해서 이 페이지가 실제 메모리에 어떤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각각 프로세스마다 서로 다른 페이지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전체적으로 이 어떤 메모리 영역, 즉 어떤 프레임들이 어떤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 있는가라는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고 싶으면 모든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을 다 이번에는 검색을 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페이지 테이블 외에도
프레임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 어떤 프로세스에 어떤 메모리에 할당되어 있는가 라는 정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체제가 좀 더 물리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어떤 프레임이 사용되고 사용되지 않느냐를 좀 더 빠르게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페이징이 문맥 교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페이징이라는 것은 프로세스의 논리 메모리를 물리 메모리로 변환하는 그런 메모리 관리 기법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이 매 프로세스마다 별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맥 교환을 하게 되면 그 문맥에는 이 페이지 테이블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문맥 교환을 할 때 그 프로세스의 문맥 정보를 PCB에 저장한다라고 했는데 페이징을 하게 된다면 페이지 테이블 정보도 저장했다가 복구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째로 카피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페이지 테이블, 여러 프로세스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고 이번에는 이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페이지 테이블 간에 재설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문맥 교환에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페이징을 사용하게 되면은 공유 페이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서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각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실제 메모리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럴 때 두 개의 프로세스가 다른 논리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프로세스의 특정 페이지가 실제 물리 메모리에는 같은 프레임으로 연결되도록 페이지 테이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면 서로 다른 프로세스이지만 하나 동일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체제가 다른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침범한다는 메모리 침범 제약만 우리가 관리를 해준다면 프로세스들 간의 메모리 공유가 좀 더 간단하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페이징이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보려면 실제로 페이지 단위로 프로세스에게 얼마만큼의 페이지를 어떻게 할당해 줄 것인가라는 할당의 정책과 MMU라고 하고 있는 논리 주소를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해 가지고서 물리 주소를 바꿔주는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동되는 것인가까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의 범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페이징이라는 것이 페이지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주소 변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징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고려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념해 둬야 될 것은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도 결국은 메모리에 저장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어떤 데이터, 즉 페이징 정보를 읽기 위해서는 또다시 가상 주소에서 논리 주소에서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변환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구현하게 되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하기 위해서도 또 다른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 참조가 계속해서 리컬시브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현은 매우 복잡한 상황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라는 데다가 그 페이지 테이블이 저장된 메모리에 시작 주소 하나만 저장함으로써 페이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접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속된 어레이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이 메모리 상에도 우리 프로세스들은 페이지 단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장하고 있지만 페이지 테이블은 좀 크기가 크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연속 메모리 할당에서처럼 하나의 통으로 된 한 덩어리로 된 메모리를 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이 있으면은 이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주소를 별도의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CPU가 논리 주소에서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트라는 데 저장되어 있는 어떤 값을 통해서 페이지 테이블의 위치는 바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MMU는 페이지 테이블만큼은 자기가 직접
알고 있는, 즉 이만큼을 떼내 가지고 앞에 그림처럼 별도의 어떤 저장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이후에 오는 메모리 주소들을 직접적으로 인덱스에서 바로 이 값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하기 위한 주소 변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장점이 문맥 교환할 때 프로세스마다 따로따로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뭔가 교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때는 그 교체 작업이라는 것이 페이지 테이블 베이스 레지스터의 값만 바꿔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A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있는 위치, B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이 들어있는 위치, 이 값만 변경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테이블은 결국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징이라는 메모리 관리 기법은 프로세스의 실행 성능을 저하시키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프로세스가 어떤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리 주소, 그 데이터의 논리 주소를 실제 메모리의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메모리를 한번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데이터, 메모리를 읽기 위해서 또 다른 메모리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의 메모리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의 실행 시간이 거의 2배 가깝게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페이징이라는 메모리 관리 기법을 곧이곧대로 구현하게 되면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실행 성능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페이지 테이블을 캐싱한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테이블의 캐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두 번쯤 들었을 컴퓨터 시스템의 캐시 메모리와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즉 메모리에 저장된 일부 데이터를 매우 빠른 캐시 메모리에 저장해 둠으로써 그 데이터를 읽는 속도를 향상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어쨌든 페이지 테이블 값을 읽어야 되니까 뭔가 두 번 읽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페이지 테이블을 읽는 속도만큼은 매우 빠르게 한다는 것이 페이지 테이블 캐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MMU는 이런 페이지 테이블 캐싱을 위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그 캐시 메모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MMU 내에 TLB라고 하는 페이지 테이블만 전용으로 캐싱하는 별도의 캐시 메모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LB, Translation Look Aside Buffer, 뭔가 변환하는데 참조해서 보는 메모리 버퍼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개념은 실제 페이징 메모리 관리 기법을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TLB라는 것은 일종의 캐시 메모리이고요. 메모리상에 이것은 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의 일정한 부분에 페이지 테이블이 있게 되는데, 이 메모리를 이용해서 주소 변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 테이블이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의 일부 데이터를 TLB라고 하는 캐시 메모리에다가 미리 읽어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만큼은 메모리로 가서 읽어오지 않고 TLB에서 바로 MMU가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서 읽어오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메모리에서 읽어오면은 어떤 한 메모리를 접근하기 위해서 그 페이지 테이블 한번 접근하고 메모리 한번 접근하기 때문에 2배의 시간이 걸리는데, TLB라는 것은 메모리 접근 시간의 거의 10%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오버헤드로 이 페이징에서의 주소 변환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TLB라는 것은 페이지 테이블 전체를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테이블의 일부만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데, TLB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참조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번호의 인덱스만 가지고 참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페이지 테이블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페이지 테이블의 정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TLB에는 이 페이지 테이블의 일부 정보를 옮겨 놓을 때 페이지 테이블 번호와 이 페이지 테이블의 실제 그 값, 프레임 번호, 이것을 쌍으로 이렇게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 페이지가 다 들어가니까 그냥 인덱스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데, 여기 TLB에서는 인덱스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 번호가 있는지를 먼저 찾고, 있다면 그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프레임 번호가 얼마 있는지를 찾아낸 이후에 그 물리 주소를 이용을 해서 그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시라서 빠르기는 하지만 이 TLB라는 것은 전체를 검색해봐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TLB는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메모리 구성 자체를 아주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긴 하지만 하나씩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는 구조를 이 TLB라는 메모리 하드웨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TLB만의 특성이 아니라 캐시라는 메모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TLB는 빠른 접근을 제공하는 캐시 메모리이지만 페이지 테이블의 일부만 가져오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 번호와 프레임 번호를 쌍으로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검색을 해야 하지만 한 번에 모든 항목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캐시 하드웨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페이지 테이블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을 때는 특정한 데이터를 접근하기 위해서 주소 변환을 하기 위한 페이지 테이블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메모를 접근하는 2배의 메모리 접근 시간이 필요한데, TLB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변환을 위한 정보를 읽어볼 수가 있고, 그 결과로 메모리를 한 번만 접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앞에서 설명한 페이징 하드웨어, 즉 MMU에 이번에는 TLB까지 포함된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TLB를 제외한다라면 앞에서 봤던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해서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하는 그 그림인데, 그 변환 과정 중간에 TLB라는 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LB를 접근하는 것은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할 때는 이 메모리를 접근하는 것과 같은 시간으로 접근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TLB가 있다고 해서 페이지 테이블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TLB라는 것은 페이지 테이블 전체 중에 일부만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TLB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페이지 번호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페이지 테이블에 접근해서 그 프레임 번호 값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MMU 하드웨어가 주소 변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CPU가 메모리를 참조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의 논리 주소를 꺼내 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 주소 중에서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할 텐데, 이때는 페이지 테이블을 먼저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TLB를 먼저 참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TLB는 이 전체 일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로 바로 참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이 페이지 번호가 TLB 안에 있는지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한 그 결과 이 페이지 번호라고 하면은 그에 해당하는 프레임 번호를 얻어내 가지고 물리 주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리 주소의 뒷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주소의 페이지 옵셋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그대로 복사해 넣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TLB 히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캐시 히트 혹은 TLB 히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찾고자 하는 페이지 번호가 이 TLB 안에서 적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프레임 번호를 얻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TLB 안에 내가 원하는 페이지 번호가 없다면 그것은 TLB 미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메모리 안에 저장되어 있던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해서 프레임 번호를 얻어내고 그 프레임 번호를 이용해서 물리 주소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TLB 히트가 나면은 좀 더 빠른 속도로 물리 주소를 만들어내서 메모리를 접근할 수 있지만, TLB 미스가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TLB가 없을 때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TLB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여기에서 페일이 났을 경우에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하기 때문에 TLB 미스는 TLB가 없을 때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캐시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확률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동작하려면은 TLB에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가 찾아질 확률이 매우 높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TLB를 이용해서 주소 변환을 하게 되면은 메모리를 추가로 접근하지 않고도 빠른 속도로 물리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접근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TLB에서 미스가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메모리 접근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TLB를 관리하는 정책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가 TLB의 교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TLB 히트가 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TLB 미스가 나면 메모리를 접근해서 물리주소를 만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동작, 메모리 접근 어떤 특성을 살펴보면 한번 사용된 프레임은 계속해서 뒤에 연달아서 사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프레임 크기가 4KB 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메모리를 처음으로 한번 접근했으면 다음에 있는 메모리를 계속해서 참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페이지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 이 테이블 값은 이 TLB 안에 없기 때문에 뒤이어 나온 모든 TLB 참조가 계속해서 TLB 미스로서 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LB를 운용하는 정책 중에서 한번 TLB 미스가 나면 그대로 그냥 참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미스난 이 페이지 테이블 값을 TLB에 다시 올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TLB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페이지 번호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것이 저장되기 위해서는 이 중에 하나를 삭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때 바로 어떤 것을 삭제할 것인가 라는 것이 TLB의 동작 성능을 이후에 TLB 미스가 발생하는 확률을 낮춰줄 수 있는 어떤 어떤 기준이 되겠습니다. 여기 LRU, FIFO, 랜덤 등과 같은 교차하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다음에 TLB와 같은 캐시의 동작을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외에도 TLB가 교체될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이 프로세스마다 각각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된다라면 다른 페이지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전에 있던 TLB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된 프로세스에게는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컨텍스트 스위치가 될 때마다 TLB의 전체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이런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치 오버헤드를 증가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TLB만큼은 여기 있는 TLB만큼은 어떤 특정 프로세스를 위한 페이지 테이블만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을 섞어서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페이지 테이블의 항목이 페이지 넘버와 프레임 넘버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페이지가 어떤 프로세스의 페이지인가 라는 정보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Address Space Identifier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은 곧 프로세스 I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프로세스가 컨텍스트 스위치 된다 하더라도 TLB는 전체를 다 새로운 프로세스 위한 걸로 바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TLB라는 것은 페이징의 주소 변환 시간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TLB의 성능 향상 효과는 내가 요구하는 논리 주소의 페이지가 TLB 내에 존재할 히트 성공률 확률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슬라이드는 바로 성공률에 따라서 메모리 참조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M이라는 것은 메모리를 참조하는 시간이고 입실론이라는 것은 TLB를 참조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실론은 M에 비해서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진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페이지 번호가 TLB에서 히트가 나게 되면 TLB에서 주소 변환 값을 읽어오고 그 값을 가지고 실제 메모리를 한번 접근하면 되니까 M 플러스 입실론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TLB에서 미스가 나게 되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테이블을
읽어서 주소 변환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메모리를 접근해야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접근 시간은 EM 플러스 이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효 접근 시간이라고 한 이 값은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TLB 히트 확률에 따라 가지고서 TLB 히트가 나는 경우에는 이만큼의 시간, 미스가 나는 경우에는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 수식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메모리 접근 시간이 이만큼 100나노세컨드이고 그 다음에 TLB 접근 시간이 20나노세컨드인 하드웨어를 가졌을 때 TLB 히트, 즉 TLB 안에 내가 원하는 페이지 정보가 들어있다. 그 확률이 80%라면 평균 메모리 접근 시간은 100나노세컨드가 아니라 140나노세컨드가 되는 것이고 98%라면 122나노세컨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LB를 사용할지라도 내가 메모리를 그러니까 논리주소, 물리주소의 변환이 없이 바로 메모리를 접근하는 시간보다는 더 늘어나게 되는데 98%에 가까운 TLB 참조 성공률을 보인다 하더라도 22%가량의 메모리 접근 시간이 느려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이 이렇게 주소 변환 시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식으로 빠르게 동작하려면 TLB 적중 확률은 매우 높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98%보다 훨씬 높은 거의 99. 얼마 %까지도 높아지는 TLB 참조 확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징이라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메모리 관리 기법이지만 페이지 테이블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그 접근 속도가 문제가 되어서 TLB라는 어떤 개선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테이블을 또 직접 구현하려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은 프로세스마다 각각 하나씩 존재해야 되고요. 또 페이지 번호라는 것으로서 쉽게 간단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모든 논리 주소 공간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테이블 엔트리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소 공간의 크기가 4GB인 32비트 컴퓨터 시스템에서 페이지의 크기가 4KB 이 4KB 내에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12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페이지의 개수는 32에서 12를 뺀 20비트라면은 100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 즉 페이지의 개수가 100만 개이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의 개수도 100만 개인 2의 20승계만큼의 엔트리를 가진 테이블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테이블의 각각의 엔트리는 물리주소의 프레임 번호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프레임 번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각 4바이트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4 곱하기 100만, 즉 4메가바이트만큼의 페이지 테이블을 위한 메모리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마다 4메가바이트씩, 특히나 4메가바이트를 우리 페이징 하듯이 딱 분할해서 페이지 단위로 분할해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테이블은 다시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테이블의 시작 주소만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4메가바이트가 하나의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배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의 4메가바이트를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배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프로세스가 또 시작했다가 종료했다가 하기 때문에 앞에서 연속 메모리 할당의 문제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비효율적인 메모리 공간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페이지 테이블을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떻게 저장하느냐라는 것도 페이징을 실제로 구현하는, 즉 페이지 테이블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꽤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렇게 큰 페이지 테이블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3가지 페이지 테이블 구성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계층적 페이징이라는 것인데요.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을 페이지 단위로 분할해서 실제 메모리에 분산해서 배치하고 할당하는 것처럼 페이지 테이블을 이루는 큰 메모리 공간도 한꺼번에 물리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서
실제 메모리에 연속되지 않게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각의 페이지들에 대해서 시작 위치를 알고 있어야 페이지 번호로 바로 인덱스해서 원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페이지 테이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페이지 테이블의 페이지들을 찾기 위한 추가의 페이지 테이블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외부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이 실제 물리 메모리 주소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페이지 테이블을 접근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페이지 주소 변환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실제 물리 프레임 번호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페이지 테이블을 참조한다고 해서 계층적 페이징 또는 두 단계, 세 단계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32비트 시스템의 예를 적용해 보면 페이지 크기가 4KB 이기 때문에 4메가에 달하는 전체 페이지 테이블 구조를 4KB 1000개로 쪼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로 전체 32비트 주소를 보면은 맨 밑에 12비트는 한 페이지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이 주소의 바이트를 가리키기 위한 페이지 내의 옵셋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는 20비트 중에서 하위 10비트는 이제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페이지 테이블의 한 페이지 안에 있는 1000개의 인덱스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페이지 테이블 내의 옵셋을 나타내는 값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에 있는 10비트는 4MB짜리 전체 페이지 테이블이 다시 1000개의 페이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0개의 위치를 나타내는 페이지 테이블 페이지의 페이지 번호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요. 실제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페이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원래의 4MB짜리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4MB짜리를 전체를 하나로 유지하지 않고 이것조차도 여러 개의 페이지로 이렇게 나눠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 주소가 있을 때 원래는 이 20비트 전체를 인덱스로 사용해가지고 4MB 중에 하나를 가리키도록 했지만은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페이지 단위로 나누어서 저장을 해놓고 이 주소 중에서 주소의 페이지 번호 중에서 상위 10비트를 이 페이지 테이블의 페이지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가를 찾기 위한 외부 페이지 테이블의 인덱스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값을 이용해 가지고서 4메가 안에 있는 1024개, 1000개의 페이지 테이블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개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P1 값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P2 값을 이용해서 이 안에 있는 다시 1000개의 엔트리 중에 하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두 단계를 거쳐 가지고서 실제 물리 메모리가 저장되어 있는 프레임 번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 논리 주소는 여기서 프레임 번호와 페이지 내 옵셋으로 있는 이런 물리 주소가 되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 프레임의 특정 위치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단계 페이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4MB라는 큰 페이지 테이블을 연속돼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4킬로씩 페이징이 됐기 때문에 큰 페이지 테이블에 인한 메모리 비효율의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을 계층적으로 구성해서 저장하게 되면은 큰 페이지 테이블을 연속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했던 저장 공간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은 페이징에서 유발됐던 성능상의 문제가 더 커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즉, 페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한 다음에 실제 메모리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접근하는 시간이 2배가 되고, 비록 TLB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추가의 메모리 참조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변환을 한 번이 아니라 2번 혹은 3번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메모리 접근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층적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은 64비트 이상으로 컴퓨터 시스템의 주소 공간이 커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그런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페이지 테이블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TLB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TLB는 비록 이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긴 했지만 TLB가 표시하는 페이지 테이블의 내용은 이 페이지 테이블 안에 TLB라는 페이지 테이블 안에 전체 페이지의 변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덱스로 바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페이지 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프레임 번호를 이렇게 쌍으로서 가지고 있게 되고 우리가 페이지 번호를 주고 물리 프레임 번호를 얻어내라고 하면은 이것을 인덱스에서 바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검색해서 얻어내는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 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전체 가상 주소 공간 32비트라면 0번지에서 4기가번지까지의 모든 페이지들에 대해 가지고서 변환 정보를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4MB씩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텍스트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페이지, 데이터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페이지, 즉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들에서만 조그맣게 몇십 개 혹은 몇백 개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를 TLB와 같이 페이지 번호 또 프레임 번호 이런 쌍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페이지 테이블의 사이즈는 줄어들지만 TLB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페이지 테이블의 번호만 가지고 바로 빠른 속도로 인덱스에서 이 값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 테이블 안에 내가 요청한 이 페이지 번호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즉 검색을 해가지고서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 값을 먼저 찾고 그것에 해당하는 프레임 번호를 얻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즉 페이지 테이블의 사이즈는 줄일 수 있지만 페이지 테이블을 찾아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까지도 해결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있는 해시 페이지 테이블 방식이 되겠습니다. 해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료구조 시간에 이미 배웠거나 혹은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일정한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서 읽고 싶을 때 어떤 데이터가 여기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찾으려면 전체를 쭉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지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장할 때 특정 데이터의 저장 위치를 어떤 한 특정한 곳으로 고정을 시켜둔다면 나중에 찾을 때 전체를 다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만 내가 찾고자 하는 것과 비교, 검사를 해보고 있으면 같으면 그 값을 읽어가는 것이고 같지 않으면 이 전체 저장 공간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탐색 방식, 저장 자료 구조 구성 방식 이런 것이 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을 구성할 때도 이런 해시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해싱을 결정하는 해시 펑션은 일반적으로 나머지 연산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지 번호를 100이라는 숫자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0인 경우에는 모두 여기 위치에 저장되고 1인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99인 경우에 여기 이렇게 저장되도록 하게 되면 페이지 개수가 몇천 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100개의 해시 테이블 엔트리 안에 이걸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같은 위치에 저장되어야 될 페이지 그 변환 정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로 쭉 연결해 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특정한 해시 테이블 엔트리 뒤에 아무것도 안 달려 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논리 주소 페이지는 실제 물리주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혹시 같은 위치에 해당되는 해시 엔트리에 여러 개가 달려 있다는 것은 같은 위치에 해싱되는 논리 페이지 번호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페이지들에 대한 변환 정보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전체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비교적 작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서 필요로 하는 물리 프레임 번호를 얻어낼 때 전체를 다 서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시 펑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제한된 개수 내로 페이지의 변환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비교적 짧은 링크드 리스트만 검색함으로써 이 변환 정보인 프레임 번호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유지하게 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작은 사이즈로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계층적 방식으로 구성했을 때보다는 좀 더 페이지 번호 변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역 페이지 테이블은 앞에서 설명한 해시드 페이지 테이블에서와 같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페이지들의 변환 정보만 저장해서 페이지 테이블 크기를 줄이자라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표현되는 테이블의 형식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해시 방식으로 하더라도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이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 역 페이지 테이블은 생각을 약간 전환을 해서 원래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은 프로세스의 논리 주소를 인덱스로 해서 또는 해싱을 해가지고서 실제 메모리에 즉 램의 프레임 주소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페이지 테이블입니다. 이때 논리 주소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 프로세스가 사용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페이지 테이블을 엔트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낭비가 생기는데요. 이 램의 관점에서 보면은 실제 이 램의 모든 위치들은 어느 순간 어느 한 프로세스에게는 할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렇게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바꿔주는 이런 방식의 테이블이 아니라 반대로 물리 주소를 논리 주소로 바꿔주는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게 바로 역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램에 있는 프레임 번호로 인덱스를 하게 되고 각각의 엔트리는 이번에는 논리 주소의 페이지 번호가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 주소의 이 프레임이 이 프로세스의 논리 주소에는 어떤 페이지에 해당되는가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발생하는 문제가 이 램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테이블로 페이지만 표시하게 되면 이 페이지가 어떤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진 바와 같이 역 페이지 테이블은 페이지 번호와 함께 이게 어떤 프로세스의 것인지 어드레스 스페이스 아이디 즉 프로세스 아이디를 같이 포함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정보가 있게 되면 꼭 페이지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어떤 프로세스의 어떤 페이지가 실제 메모리에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 이 페이지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서 이 매핑 정보를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가 커지는 문제를 좀 더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페이지 테이블을 페이지에서 프레임으로 가는 페이지 테이블이 아니라 프레임 번호를 가지고 페이지를 찾는 역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 공간상의 이점은 있지만 주소 변환 시간이 길어집니다. 즉 실제 변환할 때는 프레임 번호를 가지고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 페이지 번호를 가지고 변환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역 페이지 테이블을 다 검색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 페이징을 했을 때의 장점인 메모리 공유, 즉 쉐어드 메모리를 만드는 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별도의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게 되고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가 별도의 페이지 테이블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 메모리 상의 어떤 특정 프레임을 같은 프레임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페이지 테이블만 구성함으로써 이 메모리를 이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가 공유하도록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매핑을 하는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이 물리 페이지에 해당하는 논리
물리 프레임에 해당하는 논리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하나밖에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공유하는 것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은 다시 한번 역 페이지 테이블에서 검색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앞에서와 같이 MMU의 동작에다가 대입을 한 것이고요. 앞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인 페이지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페이지 번호만 가지고서 인덱스를 찾아가면은 그에 해당하는 프레임 번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거꾸로 이 페이지 테이블의 구성이 프레임 번호를 인덱스해서 페이지 번호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 번호를 이용해가지고 이 정보를 얻어내고 싶으면은 이 전체를 서치를 해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실행한 프로세스 아이디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이 안에 있는지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이것을 찾았으면 이것이 위치하고 있는 인덱스 번호가 쉽게 얻어질 것이고, 이 인덱스 번호가 바로 프레임 번호가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치하는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도 프로세스가 필요하는 전체 논리 메모리 공간을 한 덩어리로 실제 메모리에 연속적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단위로 쪼갠 다음에 메모리에 할당한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페이징하고 다른 점은, 페이징에서는 그 분할하는 단위가 고정된 크기의 페이지였다면 세그멘테이션에서는 기계적으로 고정된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어떤 논리적인 단위에 따라 가지고서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을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프로그램의 함수 단위 또는 객체지향적 언어라면 어떤 오브젝트 단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운영체제 시간에 얘기했던 보다 좀 쉬운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메모리의 구성 요소들, 즉 코드, 텍스트 부분, 데이터 부분, 힙 부분, 스택 부분, 라이브러리 부분, 그 다음에 공유 변수 부분, 이런 식으로 뭔가 프로그램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구분에 따라서 그것들을 하나의 메모리 할당 단위로 나누고 이 실제 메모리에 그것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페이징이라는 것은 원래가 메모리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단편화 없이 써보자는 게 주 원래의 목적이었다면, 세그멘테이션은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관리하는 어떤 용도, 목적에 따라서 메모리 영역을 구분하고 실제 메모리에 서로 떨어지게 배치함으로 해서 그것들의 구분과 보호 관리를 좀 더 원활하게 해보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만으로 메모리를 관리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 메모리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실제 운영체제의 메모리 관리 시스템에서는 세그멘테이션과 페이징을 섞어서 세그멘티드 페이징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세그멘테이션 방법으로 메모리를 관리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프로세스에 구분된 영역들끼리 별도의 메모리 위치에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이 어떤 메모리에 저장되는지를 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세그멘트 테이블이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페이지 테이블과 다른 점은 각각의 페이지 크기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어디에 어떤 프레임에 할당되느냐, 이 정보만 필요하면 됐었지만 세그멘트 테이블에서는 각각의 세그멘트가 차지하는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세그멘트가 실제 메모리에 어떤 위치에 저장되어 있느냐라는 정보와 함께 그 세그멘트의 끝 주소, 즉 크기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세그멘트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순수하게 세그멘테이션 방법으로 메모리를 관리한다라고 했을 때의 주소 변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크게 한 발 물러나서 보게 되면 페이징에서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논리 주소는 세그멘트 번호와 세그멘트 안에서의 옵셋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물리 메모리에서 실제 위치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물리 주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세그멘트 번호를 이용해서 세그멘트 테이블에서의 시작 주소와 그 세그멘트 테이블에서의 끝 주소를 읽어내고 그 끝 주소하고 여기서의 내부에서의 옵셋 위치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옵셋 위치는 당연히 끝 주소보다 더 적어야 되겠죠. 만약에 더 크다면 잘못된 세그멘트를 침범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그멘테이션은 각각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리해 둠으로써 내가 잘못된 메모리를 접근할 때 좀 그 보호의 구별을 좀 더 쉽게 하고자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통과하게 되면 이 베이스 주소와 이 옵셋 값을 합쳐 가지고서 실제 물리 주소를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운영되는 메모리 관리의 한 예인데요. 실제 운영체제에서 이렇게 순수한 세그멘테이션으로 운영되는 건 없지만 세그멘테이션이란 게 어떤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세스의 전체 논리 주소 공간을 기계적인 크기의 페이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위, 즉 함수 단위 혹은 주요한 객체, 스택이라는 메모리 객체, 또 어떤 심볼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어떤 변수 이름들을 담고 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 자료 구조, 이런 것 등등으로 이 메모리 영역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세그멘트를 구별하고 각각의 세그멘트가 세그멘테이션 테이블을 통해서 서로 다른 메모리 영역에 연속적이지 않는 상태로 배치 할당될 수 있다는 게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각 세그멘트에 있는 메모리 위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세그멘트의 시작 주소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세그멘트 안에서의 옵셋 값으로서 이 메모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코드나 데이터 값을 읽을 수가 있는데, 리미트 값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세그멘트를 벗어난 위치의 메모리를 참조하고자 할 때는 이 리미트에 의해서 잘못된 영역을 참조하고 있다라고 쉽게 걸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그멘테이션의 어쩌면 더 근본적인 원천적인 용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스와핑, 연속 메모리 할당, 페이징,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요한 메모리 관리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메모리 관리 기법의 주요한 목적은 제한된 작은 크기의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 아껴서 폭넓게 사용해보자는 것과 그로 인해서 메모리 참조가 복잡해질 때 그 메모리 참조를 좀 더 빠르게 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 중에서 이 페이징이라는 것은 메모리 관리 기법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다음에 가상 메모리를 공부할 때도 살펴보겠지만 실제 모든 운영체제들은 대부분 가상 메모리 시스템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 근간에는 페이징이라는 기법을 그대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서도 특히 페이징과 관련된 개념과 페이징이 동작할 때의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요소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